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심리상담 2주차 1차 시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신세대 장병을 이해하고 또 군내에서 적응과 부적응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 복무에 관한 심리학적인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학자인 레빈슨 그리고 에릭슨 이와 같은 그 심리학자들의 이론인 성인 발달론적 이론하고 또 발달 이론적 관점에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다음 주에는 쉬위하고 황상민 교수의 사회심리학적 관점과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탐구 중점은 1교시 때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했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 신세대 장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군의 특수성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응과 부적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상담 이론을 학습, 그리고 군상담의 특성과 상담의 기본 원리, 또 상담자는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상담 기법, 주요 내용은 청취와 반응과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개념을 숙지하고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토의하고 발표할 내용이었습니다. 융이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페르소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에서 폭행과 가혹행위의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심리학자인 레빈슨의 성인 발달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정체성이란 어떤 것이며 에릭슨이 주장한 인간 발달 8단계는 어떠한 것이며 청년기에 역할 혼미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역할 혼미가 오는가에 대해서 토의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하는 주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칼 구스타브 융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스위스 정신의사입니다. 그리고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18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바젤 대학 의학부를 나왔습니다. 또 추리 대학의 의학부 정신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콤플렉스 학설의 기초를 마련했죠. 또 정신분열증의 심리적 이해와 정신치료를 처음으로 시도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유명하죠. 독자적으로 프로이트도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트가 초기에 어떤 학설을 펴냐면 성욕 중심설이라는 학설을 주장했는데 이 성욕 중심설의 부적절함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는 분석 심리학을 제창을 했죠. 그래서 이 융의 학설은 병리적 현상 이해하고 치료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마음의 뿌리를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고 모든 인간의 자기 통찰을 돕는 데 이바지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또 물리, 수학,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자, 그러면 페르소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융이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극중 인물의 가면입니다. 마스크, 가면에 비유하여 설명을 한 것입니다. 페르소나라는 것이 인간의 사회적 성격입니다. 자, 핵심은 인간인데 사회적 성격을 극중 인물의 가면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즉 얼굴의 표정은 보이지 않겠죠. 그죠? 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가면 그 자체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융은 페르소나라고 이것을 불렀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극중인물의 가면에 비유해가지고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는데, 개성과 반대됩니다. 개성은 뭡니까?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격입니다. 그런데 가면을 씌워버리면, 같은 가면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씌웠다. 10명이면 10명, 20명은 20명을 씌웠을 때 개성이 드러납니까? 나타날 수 없죠.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자기 개성을 표현한다 할 때 옷이 여러분들 다 동일합니까? 여러분들 성격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가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가면을 씌워버리면, 또는 동일한 갑옷을 여러분들 입혔다면 여러분들 개성이 드러날까요? 결코 드러나지 않죠. 자,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성격이다. 퍼스널리티라 하죠. 그죠? 이걸 페르소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적응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외적 인격, 개인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외적 인격,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개인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가면 또는 외관이다. 당연하겠죠. 그죠? 가면이기 때문에 가면 또는 외관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적응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적응원형.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웃어야 될 때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웃어야 될 때는 웃고, 웃지 않아야 될 때는 또 웃지 않아야죠. 적응하기 위한 겁니다. 페르소나를 적응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무의식에 존재하는 각자 성장 배경하고 심리 요인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적응원형이, 그죠? 의식 상태에서 사회와 교환 기능을 하는 것을 페르소나라 했습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와 교환 기능,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회의 어떤 환경에 맞춰야 되겠죠. 조직에 맞춰야 되겠죠. 병사들이 군에 입대해서 그 분위기, 소대가 되든지 중대가 되든지 부대 분위기에 맞춰야 되겠죠. 자기 기분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일부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칠 때는 병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페르소나는 생존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사람과 친교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건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개인적인 이득, 또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가지고 이 페르소나는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체제에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아라는 것이 있죠. 그죠? 자아. 에고랍니다. 자아가 인격 중심이다, 이렇게 했을 때 페르소나는 사회 적응을 위해 가지고 외적 인격이다. 외적 인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아는 일관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죠. 개성적이죠. 자, 그런데 페르소나는 임시적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 환경에 맞춰 가지고 또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소나가, 자, 보십시오.
유의해야 될 거는 자하고 동일시,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격 성숙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 균형이 깨어집니다. 뭐냐면 자아는 하나 일관성 있게 자아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죠. 예. 그런데 페르소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그런데 이 페르소나가 이 자아를 잠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아는 개성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아하고 페르소나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는 사회적 어떤 적응이라든가 생존을 위해 가지고 필요할 수 있죠. 자아는 아주 기본적인 자기의 가치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격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이건 거의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본질적으로 집단 이상과 부합하려는 속성입니다. 조직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자기하고 마음에 별로 안 들지만은 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분위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자기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사진 그림을 보면 이것이 이제 페르소나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웃고 있지만은 이 가면 안에는 뭡니까? 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외적 인격이다. 가면을 쓴 인격이다. 그리고 고대 배우들의 가면에서 유래되었다. 이 페르소나라는 이 용어 자체는.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의미하고 군인은 군 복무를 통해 가지고 적응을 위한 페르소나를 습득한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군의 어떤 환경, 또 선임병, 또 간부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대의 임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작전이라든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또 적응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계급이 군의 페르소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계급 사회죠, 그죠? 다음, 이 페르소나로 자기 역할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죠? 예. 밖에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그래도 형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나 군대에서는 계급이 뭐 흔히 말하는 뭐 깡패라 이렇게 하죠. 그 깡패는 아니죠, 그죠? 계급 사회가 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계급에 의해 가지고 각자 역할이라든가 임무가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 임무와 역할에 맞게 행동합니다. 싫더라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페르소나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하면 아버지, 아들, 의사, 군인은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페르소나는 적절한 대인 관계를 위해 가지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그 뒤에 숨은 자기 자신의 모습, 자아 모습은 통전성이라 합니다. 어떤 일관된 어떤 통일성 이런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가면으로 자아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활동을 건강하게 하는 활력소가 되죠. 그리고 자아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대인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리고 인격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필요입니다. 필요합니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자, 다음은 그림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페르소나든지 그림자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이유는 나와 항상 견주어 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페르소나 또는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그림자인가? 섀도우, 그림자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과연 내 자, 내 속마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융은 이 그림자에 대해 가지고 개인의 경험하고 사회적 환경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이 콤프렉스가 잠재된 영역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개인 무의식, 콤플렉스, 경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뇌에, 가슴 속에. 이걸 개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개인 무의식 안에는 이 갖고 있는 콤플렉스는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매우 큰 영향, 강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내용, 일단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또 불안 요소가 되겠죠. 자, 콤플렉스는 대부분 스트레스나 불안적인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융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개인적 무의식의 부정적인 부분을 바로 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섀도우로 하죠, 그죠? 무의식의 부정적인 부분, 이걸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 무의식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억압되어 있던 또 잃어버린 기억들, 고통스러운 어떤 생각들, 이것이 가득 차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가시화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도덕적 윤리, 또는 신앙하고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심리학적 의미에서 그림자, 이것은 인격의 어두운 면, 즉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나의 분신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심리적으로, 내재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항상 내재되어 있죠. 이걸 할까 말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학교에 내가 오늘 좀 빨리 갈까 말까, 이번 시험 공부는 좀 집중해서 할까 아니야, 뭐 그냥 넘어갈 것인가, 버스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자는 여러분들 꿈을 꾸다 보면 드러납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드러납니다. 심할 때 이 환상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병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그림자를 봤을 때 인식되기도 합니다. 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러한 그림자가, 섀도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자는 우리 사회적 강자로서 페르소나를 가질 때 드러나기 쉽습니다. 사회적 강자로서의 페르소나를 가질 때 드러나기 쉽다는 겁니다. 강자로서. 약자일 때 잘 안 드러납니다. 자, 섀도우를 쭉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면 여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있죠, 그죠? 그 그림자가 있는데 하나 보십시오. 이건 똑바르죠? 여기는 뭔가 괴로운 듯이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바른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콤플렉스가 잠재된 영역이 바로 무의식이다. 개인의 무의식 내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림자다. 그리고 사회적 강자로서 페르소나를 가질 때 잘 드러난다. 약자일 때는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페르소나하고 그림자의 의미로 본 군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즉, 군에서 폭행, 가혹행위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있는 섀도우, 그림자, 페르소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자, 군이라는 것은 엄정한 상명하복의 계급 사회죠. 그래서 항상 계급이라는 이 페르소나를 쓰게 됩니다.
자, 입대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군 경험을 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그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지만은 병영 체험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군이라는 이러한 특성, 그러니까 특별한 조직이 엄정하죠. 그죠? 그리고 확고하게 보장하는 계급, 이 속에서 페르소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간부로서 앞으로 이제 자기의 직업을 갖게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병영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하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학교 생활만 하다가 일부 사회에서 1년 또는 2년 사회 생활을 하다가 들어가면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죠. 그게 이제 그림자하고 페르소나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어떤 심리적인 갈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면 처음에는 이 페르소나의 위축을 당해가지고 당황을 하죠. 또 자기 자신이 본래 가졌던 학생, 직장인 또는 뭐 아들, 딸, 자녀로서 또 애인 등의 페르소나하고 충돌합니다. 정체성 불안하고 혼돈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정이라든가 학업 수준 또는 경제적 능력이 아닌 훈련병, 2등병으로서 또 계급하고 보직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잘 적응 또는 순응하면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순응하지 못하면 부적응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 적응을 하죠. 그죠?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이러한 페르소나를 수행해 나가면서 복무를 마칩니다. 자, 일부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 2등병이면 2등병, 훈련병이면 훈련병, 그 역할 연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부적응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 보십시오. 선임병이 이 역할 연기를 거부하게 되면 내성적이고 우울한 복무 태도를 보이게 되죠.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임병이 이런 역할 연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임병하고 마찰을 일으키죠. 갈등을 일으키죠. 싸우죠. 그죠? 그러다 보면 구타가 생기죠. 가혹행위가 생기죠. 왜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후임병은 결국은 선임병의 페르소나에 도전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와 관련해서 선임병과 후임병, 적응과 부적응, 군대 조직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병사들이 계급이라는 권력의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이고 악한 충동의 그림자가 활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임병이 되었을 때, 후임병일 때는 억누릅니다. 근데 선임병이 되어가지고 병장이라는 이 권력의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후임병들한테 눌려있던 충동, 부정적인 거, 악한 거, 이런 것이 드러나가지고 후임병을 괴롭힙니다. 갈군다 하죠. 그죠?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자, 이거는 어려서부터 주로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억눌렸던 분노, 열등감, 이러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왔다 했을 때 이 억제되어 있던 것이
계급이라는 이 페르소나로 인해 가지고 밖으로 표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군복무를 통해 가지고 자신보다 육체적, 사회적 약자가 계급이라는 페르소나로 자신에게 가하는 억압,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으나 곧 자신도 이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죠. 자, 그런데 특히 억압된 그림자가 강할수록 표출되는 반사 행동도 당연히 강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가끔씩 가혹행위, 폭행, 이와 같은 내무 부조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각자의 적응 원형에 의해서 타인에게 표출되면 바로 위에서 언급하는 폭행, 가혹행위 등이 되는 거죠. 자, 타인에게 표출되면. 자신에게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일한 것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 내재되어 가지고 그대로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 우울이라든가 신경쇠약이라든가 이렇게 걸리면 자살이나 군무 이탈, 이렇게 표출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군의 간부로서 여러분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은 군 심리, 군대 심리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배우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군은 페르소나 그리고 그림자로 설명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적응 이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구성원은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세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들에서 그들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리더로서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갈등이 생기고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군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를 못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적응력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부적응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군 복무 기간에 심리학적,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존중감, 자정체성 확립, 이건 매우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은 결국 존중감, 정체성 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부적응 행동은 자존중감, 정체성 확립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청산하고 역할 규정을 통해 가지고 적응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 초급 간부들이 알아야 될 군상담 이론, 실제, 그리고 군의 특성, 또 청년기 젊은이들의 심리적인 어떤 특성,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분 동안 이제 레빈슨이라는 학자 있죠. 그죠? 앞에서는 융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레빈슨의 성인 발달론적 관점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빈슨이라는 이 학자는 1967년부터 10년에 걸쳐 가지고 미국이죠. 여기에 사는 40명의 중년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층 면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시를 했냐? 성인 발달의 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성인 또 발달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개인 인생에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차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어떤 유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계 또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순서대로 나타나는 계절의 개념으로 인생을 접근했습니다. 한마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적인 개념으로 인생을 접근했고, 이제 표 있지만은 개인 인생에는 아동, 그리고 뭐 있습니까? 청소년, 성인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라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4개의 계절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계절은 약 20년 정도 지속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인생 주기의 시대하고 전환기, 레빈슨 학자가 이렇게 정립한 내용입니다. 뭐 여기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기를 다 거치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기입니까? 그렇죠. 성인 초기, 전환기입니다.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가지고 성인기에 입문하기 전 성인 초기 전환기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환기라는 겁니다. 전환기. 그죠? 이 전환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죠. 그죠? 인생의 새로운 어떤 시기. 그것도 또 초기입니다. 초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초기. 혼란, 혼돈. 뭐 혼돈이라기보다는 혼란이 많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시대하고 전환기를 한번 알아보면 인생 주기 17세까지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로 나누었고,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시기, 군대에 들어갈 시기, 이때를 성인 초기 전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폭풍노도죠. 그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세부터 28세까지 쉽게 말해서 군대를 다녀오기 직전이라든가 다녀온 이후부터 이제는 드디어 성인 입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할 어떤 시기죠. 그죠? 28세부터 33세. 문제는 이 28세 되더라도 아직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빈슨이 197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40몇 년이 지났죠. 그죠? 40년이 더 지났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나이, 연령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세부터 28세까지 성인 입문기가 되고 28세부터 33세까지는 30대 전환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먼저 보면 30대 즉 40대 이전 30대 초반부터 40대 이전까지는 안정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직장이라는 직업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 또는 결혼을 하고 안정기를 취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다가 육체적으로 40대부터 45세, 40세부터 45세 중년기의 전환기가 됩니다. 중년의 전환기. 그러면 40대 중반부터는 중년의 입문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60대 중반까지는 중년의 절정기를 하죠. 그죠? 그 중간인 50세부터 55세까지는 50대 전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중반부터 60세까지 60대 중반이죠. 그죠? 여기 보면 중반이죠. 중년의 절정기입니다. 자, 그러면 60대 중반부터는 성인 후기의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는 몇 년을 거치겠죠. 그죠? 뭐 1, 2년이 거치든지 2, 3년 거치겠죠. 그죠? 자, 그리고 65세부터 성인 후기라고 합니다.
뭐 또는 노년기라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개념이죠. 그죠? 이때 레빈슨이 얘기한 즉 성인 후기라 또 성인 후기라 이렇게 한 것은 좀 의미가 깊죠. 그죠? 그 이전에는 노년기라 했습니다.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했는데 이 노년기를 지금 주로 사용하지 않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뭐 수명이 많이 이제 저거 됐죠. 늘어났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발달 심리학은 태내기, 즉 태아에 있을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심리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지적, 신체적, 그리고 성격, 능력, 적응 등의 문제를 다루는 심리학 분야입니다. 발달 심리학. 즉 인간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행동이나 심리 기능의 기원,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밝히려는 시도, 그리고 다른 심리학 분야를 포괄하는 분야이기도 한 것이 발달 심리학입니다. 다음은 레빈슨의 인생 구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빈슨의 인생 구조, 그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화적인 세계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세계, 이건 뭐냐 하면 이 사회 문화적인 세계는 출신 지역이나 부모의 직업, 또 경력 수준, 개인과 가족 전체의 소비 수준과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에 해당하는 요인입니다. 또 천재지변 정치 경제 변화와 같은 시대적 격변도 이 사회 문화적 세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생 구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두 번째, 숨겨져 있거나 현재 가장 부각된 자아의 구성 요소들인데, 여러분들 자아도 다양한 측면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개인은 현재 처한 발달적 맥락에 따라 가지고 자아의 어떤 부분이 부각되고 드러나고 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발달 과정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숨겨진 자아 그리고 부각된 자아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죠. 또 경험을 했죠. 그걸 찬찬히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고 성찰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 또 일기를 쓰라든가 이렇게 하죠. 해봐야 됩니다. 자아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 개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 현재죠. 그죠? 현재. 이거는 숨겨져 있거나 부각되는 것. 그죠? 또 사회 문화적 세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그러면 개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 어떤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되죠. 군 복무의 병사 경우에는 그 병사의 주특기, 주요 부대 활동, 전후회, 동질감 등이 이 변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아가 형성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레빈슨 이론의 내용을 성인 초기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면, 성인 초기, 전환기는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로 연결이 되죠.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뒤에 가지고 성인 입문기가 이어지죠. 그러면 이 성인 입문기 이어지는 이 시기의 1차적인 과정은 성인 초기의 첫 인생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성인 입문기 요때의 구조는 30대 전환기에 다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뭐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사회에서 많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단계죠. 자,
이러한 안정과 전환이 성인 후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단절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레빈슨의 연구 표본에 따르면 성인 초기 전환기는 전형적으로 성인 초기 전환기입니다. 17살에서 18살에 시작해가지고 5년 정도 지속된다. 그러다가 22살에서 23살에 끝난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이론, 레빈슨의 이론에 따르면 성인 초기 전환기로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1, 2년 내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죠? 자아를 형성하고 성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더 길어지면 예를 들면 25살, 30살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성인 초기 전환기에 두 개 주요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기의 인생 구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성인 이전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필요할 때는 성인 이전기에 형성된 자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별이라든가 상실이라든가 그리고 변형은 불가피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그런데 가다가 어떤 경험을 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겪으면서 성장할 때 경험이 풍부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 20살, 30살까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가다가 어떤 일에 딱 부닥쳤을 때 과연 극복이 가능할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제 군과 관련해서 군 입대 시기하고 의미는 단순히 가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개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죠. 그러면서 이 시기는 예민하죠. 그죠? 또 나에게는 본인에게는 정체성을 위협하는 시도에 대해 가지고 격분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성인 세계로 예비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기가 바로 군대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인 세계에서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참여자로서 자신을 상상해보죠.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잠정적인 선택들을 해서 시험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끝 맺는 과정, 두 번째 과정은 시작을 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잘 견디고 조화롭게 겪어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이론에 의한 군 복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레빈슨은 그 연구에서 성인 초기 전환기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의 본질하고 그 안에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의문을 가지게 되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죠. 즉, 이 과정은 결국은 자기의 자아 정체성 형성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복무 중 경험은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게 강하게 숙고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숙고하는 이 시도가 병력 내의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하고 결합해가지고 긍정적이 못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개인 정체성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정체성의 형성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이제 언급한 성인 이전기에 형성된 자아를 수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부적응이라는 요소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응은 바로 부적응 자기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군 생활하는 동안 적응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죠. 더군다나 군의 간부는 이와 같은 병사들의 세계, 용사들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군 심리 상담 이러한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조직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상대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성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군 복무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을 했는데 레빈슨의 성인 발달론적 관점과 그리고 에릭슨의 발달 이론적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레빈슨의 성인 발달론적 관점에 있고 다음 시간에 에릭슨의 발달론적인 관점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군 심리 상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심리학적 지식과 실제를 고찰하고 상담의 절차와 진행 과정을 이해 및 숙지해서 실제 병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군 전문 상담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